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주민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자 김포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세진 기자, 데이터 센터 관련 내용은 사실 이미 지난 보도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네, 주민들은 구례동에 건립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유해성과 고압선 매립의 안전성을 두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명분이 없는 탓에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정치권도 목소리를 보태기 시작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의원들은 이틀 전 성명을 내고 김포시가 구례동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립을 허가하면서 면밀한 유해성 검토도 없이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는 세 가지 정도를 촉구했는데요. 먼저 유해성 재검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입니다. 끝으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시민분들이 굉장히 좀 화가 나시신 게 어떻게 이 큰 건물이 들어오는데 공청회 한 번이 없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또 문제가 데이터 센터가 구례동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제 허가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신경 쓸 수 있게. 네, 논란이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모양새인데 김포시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논란이 커지자 김포시에서도 28일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김포시는 지하에 매립한 특고압 전력선에서 나오는 전자파, 또 냉각 설비를 사용하면서 우려되는 환경 오염 부분은 자료 분석을 통해서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초까지 사업주와 주민 대표들이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데이터 센터는 지난 2021년, 그러니까 민선 7기에 건축 허가가 완료된 사안이어서 한계가 있다면서 대한모색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이제라도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니 다행인데 한편에서는 이제 민선 7기에서 한 일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좀 대안 모색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 거죠? 네, 워낙 주민 논쟁이 뜨겁다 보니 정치적 책임 여부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건데요. 물론 이에 대한 반박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그때 당시에 이제 건축가였죠. 건축가의 그 과장의 전결로 이제 승인이 나는 부분인데요. 그때 허가날 때 당시에는 외벽에 대한 그 유해성만 점검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민분의 제보로 최근에 이제 지중화 매립되고 특고압선이 지나가는 그 매립 깊이 1m밖에 이제 되지 않는 알지 못했던 게 새롭게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유해성의 진위 여부와는 좀 상관이 없이 당분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갈등의 요인이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는 인터넷 기반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자파나 환경오염 같은 유해성 부분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최근에는 혐오시설로까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나 지자체는 권장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규제책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엔 유해성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배경도 있는데요. 다만 구례동의 사례에서는 데이터 센터 외벽뿐 아니라 전력 공급을 위해 도심 지하를 가로지르는 고압선, 특히 이 고압선이 1m 아래 얕게 묻히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 기준이 최소 1m까지만 되면 된다고 하지만 도심 안에서 이런 기준이 적합할지 또 유해성이 정말 없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데이터 센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정말 권장 시설이냐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상주하는 인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막대한 전력량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치를 하면 할수록 필수 공공시설이나 백화점, 병원 같은 인프라들은 유치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반대 성명과 같은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소식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이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지역 대중교통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포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은 시 교통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기획단은 25일 첫 회의에서 광역버스 혼잡도 개선 방안과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대중교통 노선 변경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신규 입주지구를 위해 교통노선을 조정하고 교통 소외 지역민을 위해 유명무실해진 이음택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김포시에 주문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학술대회 부천국제의료관광 콘퍼런스가 29일까지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 부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5개국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는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재개하는 부천의 의료관광, 환자 유치계획, 진료 시스템 등을 논의합니다. 행사 첫날이었던 지난 27일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환자 유치를 비롯해 I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진료 방안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 둘째 날에는 처진 눈꺼풀이나 척추 건강, 퇴행성 관절염 등 중증 질환자 치료 외에도 관광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국내 다양한 진료 분야에 대한 강연이 마련됐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팸 투어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올해 부천 국제의료관광 콘퍼런스는 부천시 의료관광 공동협의체가 주최하고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주관합니다. 부평구가 지난 15년 동안 빈 땅이었던 주안 변전소 부지를 90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한국전력 소유의 땅이었는데요. 부평구가 십정동과 동암역 원도심 일대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부지를 매입해 올해 3월부터 주차장 공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는 새로 지은 십정 공영 주차장을 연말까지는 무료로 개방하고 내년부터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요즘 지역 곳곳에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다양한 문화 축제와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부천에서는 중증 장애인 화가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주제로 소통에 나섰는데요. 이정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캔버스에 노란색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나고 활자 안에는 알록달록한 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천 중증 장애인 6명이 그린 민화 작품들로 시청 앞 잔디마당에서 가을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좋죠. 멋있잖아요. 참여 화가 가운데 한 명인 유오키 씨는 뇌전증과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 화가입니다. 그림에 대한 열정 하나로 사실상 한 손만을 이용해 넉 달 동안 작품 한 점을 완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워보겠다는 의미. 처음에는 정말 이 그림 그리는 법을 몰라서 무지 고생을 했어요. 뿌듯하면서 너무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보람이 있다 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일상에서 간과하기 쉬웠던 장애인 인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길을 가던 시민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있다. 네, 맞잖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배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고 비장애인들이 너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장애인 화가들이 정성을 다해 그려낸 작품이 편견을 딛고 시민들을 찾아와 가을날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힐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계양구가 마련한 채용 박람회에 3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경기 침체 속에서 구인 구직 열기를 더했습니다. 2022년 계양구 채용 박람회에는 인천 지역 중소기업을 비롯한 32개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제조업과 서비스직, 사무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239명을 모집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유행 조짐에 코로나19에 재감염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는데요.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감염자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유행 바이러스의 전파력, 또 인구 집단의 면역력,
또 사람들의 감염 전파 행동이나 환경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BA.5의 하위 변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로 인해서 해외 유행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나 유행 속도가 빨라졌고요. 또 우리나라 인구 집단의 과거 백신 접종을 통해서 또는 자연 감염을 통해서 생겼던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또 방역 긴장도를 완화시키는 정책이나 또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서 실내 환기가 부족해지면서 밀폐, 밀접, 밀집한 활동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염자 증가세가 감소세로 접어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일명 케르베로스 변이가 국내에서도 일주일 만에 6배로 늘면서 빠른 전파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유행이 시작될까요? 네,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BQ1이나 BQ1.1의 점유율은 10% 전후이지만 조만간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내년에는 9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증화율이 더 높아지는지는 아직은 밝혀져 있진 않지만 기존 BA.5와 유사하다고 해도 감염자 수 자체가 증가하게 되면 위중증 및 사망자 수 자체도 증가하게 되고 의료 대응 체계에 큰 부담과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은 지난주 국내 검출률이 1% 미만이지만 앞으로 방역을 강화하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도입하는 정책이 다시 시행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정도와 또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정도가 될지 등이 향후 유행 증가세를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유행 속도를 낮추면서 또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셔서 우리가 의료 대응 체계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이 건강 취약계층에서 18세 이상 성인 전체로 확대되고 또 맞을 수 있는 백신의 종류도 다양해졌는데요. 어떤 백신을 고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우선은 현재 1, 2차 기초 접종에 사용되던 기존 백신을 맞으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개량된 백신, 소위 이가 백신은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미크론 BA.1에 대응하는 백신과 BA.5에 대응하는 백신이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BA.5이기 때문에 BA.5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는 역시 BA.5를 대응하는 이가 백신이 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백신은 11월 14일 이후에 접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때까지 고위험군이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때까지 감염자 증가세가 더 높아질 때는 기존의 BA.1을 대응으로 하는 이가 백신도 접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유행이 우려되는 BQ1이나 BQ1.1에 대해서도 아마도 BA.5에 대응하는 백신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보다 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고요. 많은 분들, 특히 이제 고위험군 분들이 많이 백신 접종에 참여하실 때까지 우리가 최대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인천시와 군구 자치단체들이 11월 1일부터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취약 지역 감시를 강화합니다. 산불 감시 당국은 산불 취약 지역에 감시 카메라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288명을 집중 배치해 불법 소각과 담뱃불 등 산을 오가는 사람들의 실화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산불 발생 시 초등 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등산로에 산불 조심 현수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